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직후 오늘장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여전히 양대지수 모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5장 오늘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용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마지막 순서에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은 만큼 차례대로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짚어보겠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가 엄청난 유동성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5,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전장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5,66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의 시세가 워낙 강해서 19만 전자를 또 찍어줬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반도체 지금 이익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 7,900선까지 지금 눈높이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 이유 근거들을 보니까 좀 이해가 납득이 되는 그런 근거들이긴 하더라고요. 네. 7,900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뭐 세뱃돈으로 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뭐 충분히 7,900, 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있지만 퇴직연금 시장도 한 400조 원, 작년 말 기준으로 4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이 약간 안정형입니다. 근데 이게 수익형으로 전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 10에서 20%만 수익형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까지도 해외 투자 자산이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좀 국내 비중이 좀 확대로 바뀐다는 부분들 좀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다라면 상당히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돈으로만 올린다라면 주가는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어느 한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조선, 방산, 뭐 반도체, 뭐 세계에서 핵심적인 산업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 기업의 실적은 이미 그 전부터 좋았는데 이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K증시 재평가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뭐 7,900이 아니라 10,000포인트 이상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실적이 가장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지금 7,900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삼성전기가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전기를 다뤄봤을 때만 해도 MLCC의 우상향 랠리를 기대해보자, 조정 시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봤었는데 쉽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에 이어서 MLCC 가격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기를 동반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삼성전기는 지금 MLCC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판 사업도 영위하고 있잖아요. 삼성전기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오늘 뭐 역사상 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MLCC 부분은 뭐 AI 수요에 대한 확장 부분들, 여기 대해서 일단 이 기판 패키지에 관련된 가격 상승 효과들도 좀 맞물리면서 이제 동조된 현상들을 좀 보였고요. 이 부분은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했던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넘어서 올해 좀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오늘 상승 배경을 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무라타가 사실 그동안 좀 보수적인 가격 인상 기조를 보였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 올해 상반기에 가격 인상에 관련된 내용들 시사를 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수요 확장 기조 안에서에 대한 가격 상승까지 좀 가져간다면 2018년도 추정되는 영업이익 추정치의 기여도가 한 40% 정도에 대한 이익 증진 효과를 좀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제 AI 수요라는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2018년도에 슈퍼사이클 기조를 좀 뛰어넘는 실적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오늘 주가의 어떤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이후에서 재차 좀 격차를 좀 좁히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MLCC의 수요 부분들은 AI 서버향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전장향 수요까지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기판 패키지 부분의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반기 풀캐파 여기에 대해서 증설 투자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좀 첨언됐던 만큼 이 부분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은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 그리고 2028년도 이후까지도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우상향 랠리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국내 증시가 화랑이다 보니까 증권 거래 수수료로 지금 실적 성장세가 더 기대되는 증권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증권 붙은 기업들의 주가가 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상인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 증권 ETF까지 두 자릿수 넘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증권주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거든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으면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드는데 증권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증권주 ETF를 선택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뭐 증권주는 증시가 오르게 된다면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증시가 오르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하이닉스 작년만 하더라도 뭐 25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 왔을 때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벌써 90만 원, 100만 원을 언저리 오와 있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를 작년에 10주를 거래하는 것과 지금 10주를 거래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 대금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뭐 IPO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증권사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을 딱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확실히 이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 선점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뭐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뭐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기업들은 이미 실적은 뭐 연간 뭐 올해 아마 영업이익 2조 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2조 대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대응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중소형 증권보다는 좀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ETF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같은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쪽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오늘 장의 또 주인공이죠.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장중에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막 상승폭이 커지더니 현재도 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150선까지 훌쩍 넘어섰습니다. 급반등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속도를 내면서 액티브 ETF에 대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설 연휴 이전에 사실 언급됐던 부분들이 일단 이 연기금에 대한 운용자금들이 운용사로 좀 배정이 좀 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재차 좀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이게 오늘 전반적인 수급 기조를 보면 외인 수급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좀 확장 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획예산처에서도 뭐 기금 운용 평가의 지침을 좀 개정을 했는데 기존에 뭐 코스피 편입 방식을 좀 100으로 뒀다면 앞으로 이제 코스닥 150 추정
종목들 여기서 이제 5%에 대한 혼합 편입을 평가 지표를 좀 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들에 대한 운영 지침들이 좀 개정되는 부분들은 뭐 코스피에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코스닥으로 좀 이연됐던,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좀 맞물리면서 상승 기조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기조가 최근 기준으로 보면 뭐 ETF 150 코스닥 150 지수를 좀 추정하고 있는 ETF 자금이 단기적으로 한 5조 원 가까이의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기관 창구에서 선별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효과들인데, 대체로 보면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좀 집중이 좀 됐다고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오늘 상대적으로는 뭐 이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보다는 시총 상위단에 조금 더 집중된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이 펀드의 포트편입, 평가 지침에 대한 개정 부분들은 실적, 펀더멘털 관점에서 재분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선별적으로는 뭐 노이즈가 좀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또는 2차 전지 업종의 경우에는 일단 수익 지표가 좀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에 대한 이익 개선 효과들을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 특히나 뭐 소재단에서 시총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실적 추정치도 같이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가 2025년도 비교식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좀 증가될 수 있는, 영업이익률 수익 지표도 한 10% 정도 좀 증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차별화가 좀 필요하겠다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 구성들은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위권에 좀 배정이 좀 되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이 상당히 좀 10위권 안에서에 대한 선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반도체 소부장 쪽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짧게 언급을 해주셔서 제약바이오는 그럼 어떨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잘 갈 때도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다소 소외됐었는데요. 오늘 뭐 삼천당제약, 펩트론, 보로노이, 오스코텍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1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청희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도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3월 달이 수익률이 가장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워낙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사실은 좀 악재 아닌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맞아요. 네.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림이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별다른 악재는 없다라는 거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잘 주었다. 한 2달 정도 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잘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이벤트가 이런 큰 학회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어떤 계약이 나오곤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한 2-3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신규 계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2달, 3달 지난 시점이 이제 2월 말, 3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좋은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약바이오주들 지금부터는 좀 가격적인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뭐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도 충분히 이제는 좀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 충분히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강한 태양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페로브스카이트를 우주 데이터 센터 기술의 핵심 소재다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뭐 태양광을 비롯해서 오늘은 또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양산이 곧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자료로 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를 정리한 걸 좀 띄워드릴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익시스템과 한화솔루션이 대장주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 앞으로 추가 시세 더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사실 디스플레이 공정용 이게 핵심 소재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선익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강점이 부각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됐고, 사실상 이 부분은 뭐 태양전지와 좀 연결해서 봤을 땐 선익 시스템보다는 하나솔루션이라든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런 기업들이 페로브스카이트와 현재 기존의 태양전지에 좀 적용되고 있는 실리콘 소재와 좀 결합된 텐덤셀에 대한 양산 검증을 현재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들이 재차 좀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소재, 태양광 업체와 좀 접촉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뭐 중국의 업체가 사실상 뭐 기술적인 어떤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사실 국내 기술도 굉장히 좀 고도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우주 프로젝트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이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텐덤셀 방식으로서에 대한 어떤 기술이 고도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셀판이 뭐 건물 외벽이라든가 뭐 연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도 모두 다 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쉽게 표현하면 건물 전체를 좀 태양광 셀로 좀 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상용화, 우리가 대량적인 양산 상용화까지에 대한 시점은 아직까지에 대한 기술 괴리는 좀 남아 있지만, 현재 뭐 주택에 좀 적용되고 있는 검증이 올해부터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 상용화는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구축 부분들은 기존의 태양전지 셀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관련된 어떤 이 수요 부분들,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고부가 가치를 좀 수반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선익 시스템이 오후장 들면서 시세가 붙으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한화솔루션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추가 시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불고 온 페로브스카이트 붐에 이어서 과연 자율주행 쪽에도 붐이 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일론 머스크가 4월부터 자율주행 전용 차량 사이버캡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자율주행 쪽이 주목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워낙 시장의 수급이 잘 가는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쪽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현대차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참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사이버캡의 양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진행되는 부분들, 또 최근에 FSD 자율주행 그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테슬라 차량들의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영상이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현대차는 아직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향 관련된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이제 접목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일부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매출이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조금은 저는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관심 있는 기업은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그때 휴머노이드 이슈에 같이 올라온 다음에 좀 조정이 좀 마무리가 좀 아직은 완벽히 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니캐스트 같은 기업은 전 충분히 뭐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래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SOS랩 같은 경우도 좀 가격 조정은 나왔어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오면서 저점이 좀 확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는 유니테스트가 그나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와 원전주 차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전략이 실행된다면 국내 조선 기업들의 미국 계약 물량의 일부를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 덕분인지 미국 필리조선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이 또 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그동안 조선주들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거는 건지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 해양 행동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초기에 한국 조선소에서 이 선박을 좀 건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조선소에서 이제 선박을 좀 건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기대가 좀 됐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초안을 두고 좀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됐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 조선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먼저 선행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조선소에 대한 수주가 먼저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조선사들의 단기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선박건조의 부분들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조선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에 대한 그 시점이 단발적인 어떤 시간들보다는 뭐 최소한 5년에서 한 10년까지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그 기간까지 한국이 미국의 뭐 상선이라든가 군함에 대한 어떤 선박 수주들이 구체화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수주의 어떤 연동 성과를 봤을 때 사이클 기조 안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이 사실 이번에 뭐 1차 프로젝트에 관련된 협의를 좀 완료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후에 현재 좀 논의가 되고 난 상황이라면 사실 뭐 3월 달 안에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 투자 범위라든가 투자 계획 또는 뭐 집행 시기 같은 구체된 일정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선사들 안에서에 대한 충분한 좀 낙수 효과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선주의 경우에는 단발성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에 대한 매수 전략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은 오늘의 상승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뿐만 아니라 오늘 원전을 비롯해서 한미 협력이 기대될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미 투자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쪽 위주더라고요. 유창희 대표님. 네. LNG나 전력 인프라 같은 에너지 쪽에 우리나라도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지 원전이 오늘 강하던데 그럼 원전 쪽일까요? 뭐 아무래도 원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에너지는 여러 종류가 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원전 쪽이라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지금 에너지 쪽밖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죠. 나머지는 기술력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조선, 에너지 뭐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좀 다변화될 수 있는데 저는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또 변압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예, 저는 뭐 달리는 말 하나솔루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의 뭐 4분기 실적은 사실 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사실 업황부진에 대한 효과 때문에 어닝 쇼크가 좀 나왔는데 일정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은 태양광 모듈의 뭐 재고 부분들, 손상 차손 부분들이 좀 크게 반영됐던 효과들, 여천 NCC 공장의 평가 손실 부분들이 어떤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는데 사실 4분기에 대한 뭐 일단 대손 부분들을 좀 모두 다 떨어냈던 부분들은 1분기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펠로브스카이트 텐덤스에 관련된 이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4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뭐 주요 조선사들의 안정적인 수준은 계속해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 또 엔진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 연초에 상당히 대량의 수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캐나다 핵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한 7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뭐 48,000원 마크에 이탈하지 않으면 조정이 좀 나와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엔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